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잘 나갈까봐 질투하는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앞에 있는 카드 4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르시는 팁이 있는데 예쁜 그림을 고르기보다는 뭔가 저 그림이 나를 불러들이는 것 같다 느껴지는 그림을 고르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나비, 펭귄, 개구리, 벌이고요. 4장의 이미지 중에 한 장의 그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비 카드 해석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자님에게 조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2장의 카드를 보시면 일단 질문자님이랑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친구이거나 동창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보고 있으면 자신을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낀대요. 뭔가 질문자님과 자신이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질문자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보다 질문자님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열등감 또는 질문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겉으로 너무나 잘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약간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인드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질문자님이랑 그렇게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자꾸만 질문자님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보는 질문자님의 특징을 봤을 때는 일단은 자신보다는 조금 부지런하다. 그리고 주변에 뭔가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말씀도 잘하고 되게 딱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요약해서 잘 말하고 되게 친구들이랑 둥글둥글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질문자님께서는 좀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주변 친구들보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게 주어져도 질문자님은 거기서 써먹을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괜찮게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은 허술한 느낌의 카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되게 철두철미하고 준비를 하고 막 남 눈을 의식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누가 나를 비꼬는 걸 눈치채더라도 굳이 따지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님이랑 동갑 중에서도 약간 질문자님이랑 안지 얼마 안 된 이 상대분께서는 질문자님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좀 뭔가 지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까지는 질문자님이랑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잠깐 같이 무언가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질문자님께서 사교적인 성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찾는 사람이 많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되게 활동적이기도 하고 조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면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보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많아 보이나 봐요.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질문자님과 나이가 비슷한 이 또래 분께서는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못한 상황도 아닌데 질문자님이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인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기보다 소위 말해서 더 인기가 많다.
꼭 이성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막 찾아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이게 양면적인 감정이에요. 한편으로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끌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응어리가 져 있어요. 질문자님이 했던 말이나 또는 어떠한 행동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질문자님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질문자님의 다음 달 운세도 한번 볼까요? 우선은 이 두 장의 카드 모두 질문자님에게 무언가 되게 많이 주어져 있다. 그것들을 분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카드인데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막 여기저기 사교적으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능력들을 찾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좀 지금까지는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그런데 요 나비가 찾아오고 주변에 이렇게 조약돌이 받쳐주고 있어요. 조만간 질문자님이 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평판이 되게 좋거든요. 평판이 좋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적으로나 그리고 성격,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잠시 그늘이 드리워진 상태고요.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늘이 들어왔다 햇빛이 났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아마도 다음 달에는 조금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나의 어떤 잠재력 또는 분출되지 않았던 욕구 같은 것들을 발산하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펭귄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게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한때 누군가 겹치는 지인으로 인해서 만나본 적이 있는 상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대분과 질문자님은 되게 외적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분위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원하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좋아하는 이성의 취향, 연애 방식 이런 것들도 정말 다른 분입니다. 질문자님이랑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질문자님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적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거나 약간은 좀 질문자님보다 한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좀 멋있어 보이나 봐요. 외적인 것도 자기보다 좀 나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약간 쿨해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다시 말해서 좀 누가 욕하든가 말든가 그냥 내 맘대로 산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질문자님은 막 그렇게 재밌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도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내가 되게 억울하고 화나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겉으로 봤을 때는 주어진 게 많다. 나보다 상황이 괜찮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좀 약오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은 사실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잘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든 일이든 살림이든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것들을 세분화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잘 하시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 사소한 것들도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근데 질문자님보다 조금 정신적인 연령이 낮은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굉장히 작은 일상, 디테일한 부분까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건 아마도 자기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하시는 조금조금한 활동들이 자꾸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겠죠. 근데 조금 타이밍이 엇갈린 것 같기는 해요. 그 상대분께서도 처음에는 질문자님이 꽤 괜찮다, 멋있다. 왜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질문자님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니까.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질문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신 것 같고요. 자기는 절대 못하는 것들을 질문자님이 준비를 하고 성공을 해낼까봐 자꾸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언가 질문자님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질문자님이랑 친한 사이도 아니고 질문자님도 이 상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서로 쌍방이 싫어하는 관계고요. 무언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그냥 예의상 웃는 것도 안 할 만큼 그 정도로 사이가 좀 안 좋은 분인 것 같고요. 이분은 질문자님 인생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고요. 방해만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되게 기복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조금만 잘해도 이 사람의 기분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확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하나하나 평가하고 자기 기준에서 무언가 막 저울질하고 그러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관계로 마주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인 것 같고요. 이성에 관련돼서 좀 엮였던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들은 보통 어떤 애정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같은 장소에서 무언가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맞는다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조금씩 기분이 나쁘다. 가까이 하기 싫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고요. 질문자님보다 나이는 어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질문자님의 4월 운세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상황도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 정착을 하셨거나 또는 누군가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예 정돈이 되지 않았던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오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바로 앞에 화려한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방향은 더 깊숙한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놓고 일부러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애에 있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커리어나 또는 일적으로 여러 가지 계약 또는 누군가가 질문자님에게 무언가를 돌려받으러 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월에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막 질문자님에게 손을 뻗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손이 질문자님을 향한 건 100% 맞는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4월에 뭔가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주체 한쪽에서 질문자님을 콕 집어서 잡는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받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개구리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직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어요. 지인인 것 같고요. 지금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분이 있는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관계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말이 없는 사람이고요. 겉으로 보기에 외모나 성격이나 지능 또는 능력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질문자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인간적으로 그냥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의 관계로 지내는 건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질문자님이 자기보다 더 잘 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아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보다 경력이 좀 있는 분이거나 또는 나이가 질문자님보다 많은 분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질문자님은 자기보다는 좀 한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근데 질문자님은 사실 짜잘한 거 하나 놓치는 게 없어요. 질문자님은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한 5번, 10번 해야 한두 번 정도 성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 상대방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뭔가 운이 잘 받쳐준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를 질문자님은 좀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나이는 다르지만 질문자님에게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자기보다 조금 잘 살까봐 견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아서 겉으로는 티 절대 못 냅니다. 겉으로는 질문자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질문자님 칭찬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질문자님 잘 몰라요. 질문자님이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보다 더 재밌는 일을 하는 것 같다 또는 나보다 더 활동적인 것 같다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지루한 일을 반복하고 계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워낙 재밌는 게 없기도 하고 자기 성격 자체도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질문자님은 농담도 잘하고 좀 재밌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대분의 마음을 열었던 계기도 질문자님이 뭔가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친구 또는 아는 사람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잘 나갈수록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만 궁금해해요. 질문자님이 뭘 하고 사는지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는지 뭐 재밌는 거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질문자님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약간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고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래서 마음을 잘 열어주기도 하지만 질문자님이 무언가 바쁘거나 하면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계산적이다. 쟤는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질문자님이 인간관계를 조금 머리를 써서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은 사실은 누가 봐주고 견제하고 그럴수록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뭔가 부러워하는 거 티내고 좀 안 있고 하는 거 보여줄수록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무력감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인정하는 점은 몰입하는 힘,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되게 집중해서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성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성 중에서도 약간 질문자님에게 한때 마음이 있었던, 호감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무언가 질문자님이 되게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갔는데 어느 순간 좀 거리를 두는 것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질문자님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감정 하나하나에 취약한 편인데 질문자님은 그냥 덤덤하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되게 화난다기보다는 자기가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끝내기 아까우니까 질문자님의 4월 운세를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장의 카드 모두 잘 보시면 안에 새가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철조망 안에 들어가 있는 새고요. 요 민트 카드는 그늘에 들어가 있는 새거든요. 두 새가 모두 공통점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나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머무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나름 조용하게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운인데요. 다만 이 싱그러운 민트 잎처럼 무언가 되게 탐나는 활동 또는 물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해가 낼 쬐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활동일 거예요. 제가 꼭 밖에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시는 곳에 머물면 큰 탈이 없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이고 밖으로 나간다. 다시 말해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건 있어요.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가 절대 심각하지 않거든요. 잠깐은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아예 상처를 안 받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물지 아니면 조금 손해를 감수하고 모험을 해볼지를 선택해야 되는 달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주어져 있고요. 제가 딱 결정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대로 계셨을 때 안전한 건 맞습니다. 지금 고민을 해보시고 본격적으로 다음 달에 접어드셨을 때 그대로 움직여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벌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 상대분은 질문자님이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이랑 만나기 조금 어려운 상황, 거리가 멀어진 걸 수도 있고요. 무언가 만날 계기가 없었던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상대방도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욕심도 많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질문자님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질문자님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어떤 노력을 했고 뭘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누가 질문자님을 선택해줬고 어떤 기회를 질문자님이 잡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분은 되게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더 캐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사람들 보는 눈도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막 부럽다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캐묻는 것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무언가 질문자님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동네에 살았거나 어떤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마주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대분은 질문자님이랑 어떤 인간관계가 가까운 건 아닌데 되게 마음속에 질문자님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왜 강렬하게 남아있냐면 자기가 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포기를 할까 말까?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자기는 내리기가 너무 힘든데 질문자님은 항상 뭔가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사실 질문자님은 막 하나하나 계획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렇게 잘 챙기는 편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면도 있고 나한테 좀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활동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뭔가 일이 잘못됐다. 그럴 때 자기 탓을 하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질문자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바뀌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앞뒤가 다르지 않고 단순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도 자기만의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가진 게 있거든요. 근데 질문자님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몸에 배어있는 행동,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센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그때그때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괜히 질문자님의 인생이 더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질문자님이랑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보고 생각한 것 같고요.
질문자님은 운이 좋아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된 거지. 나도 운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성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질문자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겉으로만 보이는 걸로 지금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있고, 사실 질문자님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회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라서 질문자님이 잘 나가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잘 나가서 뭘 산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사치품,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 또는 정말 좋은 직업을 얻는다, 이런 거에 되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가까이 해서 좋을 거 별로 없고요. 막 옆에서 질문자님 도와주고 응원해 줄 정도로 그릇이 넓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신에 질문자님이 다음에 뭘 할지, 그리고 지금 뭐 하면서 재밌게 사는지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연락은 주기적으로 올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질문자님의 다음 달 운세도 볼게요. 요 두 장의 카드의 공통점은 솔방울이죠. 바닥에 있는 솔방울은 정돈되어 있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솔방울은 장작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카드죠. 이 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불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횡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대박의 운이긴 해요. 진짜 좋은 카드인데, 이게 어떤 관계 또는 연애 쪽으로 봤을 때는 내가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내가 뭔가 따지기 애매한, 상대방한테 말려드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카드고,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상대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불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불을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득될 만한 거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뭔가 그냥 견고하고 변화가 없고 약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다음 달에는 무언가 커다란 이벤트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카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